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어제 한국에서는 지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지금까지 1200여 건의 지진 피해 소식이 접수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이었죠. 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멈춰야 하는 게 수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능도 이런 지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오늘 치러지기로 했던 2018 학년도 수능이 일주일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제는 저희 피노이 나인텐 방송을 올리고 있는 팟빵에서 주관하는 방송 제작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녁에 진행이 되는 모임이다 보니까 오전에 방송을 미리 업로드해두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예약을 걸어두고요. 그 시간 동안 지진 발생과 수능시험 연기 등의 대형 사고들이 발생을 했는데 정작 변화가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방송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본의 아니게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뉴스를 하나만 보고 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네요. 귀국 전 가졌던 필리핀 교민들과의 동포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필리핀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필리핀에서 있었던 여러 교민들의 피해와 고충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의 의지를 직접 밝혀주셨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현지에서의 고충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이런 선언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우리 정부, 특히 현지 공관과 교민단체들, 그리고 교민 개개인의 노력이 실제 우리 교민들과 필리핀을 방문하시는 모든 방문객들에게도 직접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거주하고 계신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필리핀을 오게 된 건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를 일주하는 배낭여행을 마치고 필리핀에 정착하셔서 새롭게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필리핀을 선택하시고 정착하시게 된 건지 그 얘기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오늘은 사실은, 요즘에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그래도 들으시는,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여기 지금 사장님 운영하시는 한이민박? 예. 지금 한의하시고요. 예. 꽃보다 감자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분 한번 인터뷰해서 이분 말씀 좀 듣고 싶다 이렇게 어떤 청취자분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합네. 예. 어느 분이신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되게 많고, 예. 아니, 먼저 우리 이제 저희끼리 인사도 그렇지만, 먼저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우리 사장님 개인 소개 좀 잠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만 60세 됐고요. 서울에서 31년 동안 공립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2년 전에 명퇴하고 1년 10개월 정도 세계 여행을, 배낭여행을 갔다가, 2달 전에 이제 마닐라로 와서 이 마닐라 캐전에서 한의하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오찬웅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그 교편을 오랫동안 잡으신 거잖아요. 30년 넘게. 예, 그렇죠. 예, 예, 예. 31년 동안 했죠. 보통 우리가 이 30년이라 그러면은 이제 한 세대인데, 한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한 세대가 넘게 그러면 교직에 계셨던 거잖아요. 예, 예. 뭐, 일평생 한 거죠. 다른 일은 안 해보고 교사 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과목은 제가 기계를 전공을 해서, 공고에서는 기계, 그다음에 인문계에서는 기술, 이렇게 지도를 했고요. 잠깐 한 2년 정도 제가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배워가지고 조리과 교사를 한 2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술로 제가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예. 예. 야,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세계 배낭여행 하시고 필리핀에 정착한 그 내용을 제가 좀 질문 드리고 그 말씀을 예.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던 건데. 예, 예, 예. 이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서 해주셨던 내용들도 갑자기 막 궁금해지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한인민박은 그러면 네. 필리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거죠? 필리핀 마닐라의 퀘전시티에 있는 뉴 캐피탈 빌리지라고 있어요. 마닐라 뉴 캐피탈 빌리지. 그 뉴 캐피털이 그러니까 그 커먼웰스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 블락한 가기 전에 있는 오른쪽에.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야, 거기 워낙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여기가 그 초창기 하숙촌이었죠. 그렇죠, 가장 그렇죠. 예. 유명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이주해 가신 그 이민 1세대들이 정착한 곳들이 곳곳에 조금씩 있는데 네, 사실은 이곳도 사실 그 중에 한 곳이죠. 예, 맞습니다. 퀘전시티. 예. 아니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꽃보다 감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지금 이 블로그에 올려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보해 주신 분도 네. 사실 이제 그 내용으로 저한테 제보를 해 주셨던 건데 네.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블로그를 좀 한번 쭉 다 훑어봤거든요. 뭐 다는 아니고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는 못 보고 주요 내용들 제가 눈에 띄는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부분의 주요 내용들을 좀 훑어봤는데 예. 아니 그 블로그 이름이 왜 하필 꽃보다 감자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 네네. 제 블로그 맨 위에 나는 왜 꽃보다 감자가 좋은가 이렇게 소개 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꽃보다 감자라고 하는 건 꽃보다 낭자 이렇게 약간 패러디한 내용인데 실상은 나는 이제 꽃 이렇게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속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실리주의다. 꽃은 식탁 위에다 놓으면 그냥 복이 있다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이제 버려버리지만 감자는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는 것보다 감자가 놓여져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시기적인 사람입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블로그 운영도 화려하게 멋있는 사진을 막 올려놓고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실질적으로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인 호텔가 어디고 한국 식당 위치를 어디고 그다음에 가격은 얼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어요. 이 식당은 너무 맛있어요. 하고 이렇게 막 아주 휘황찬란한 음식을 갖다 딱 올려놓고 아주 제일 중요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음식값 이것을 안 적어 놓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먹고 싶은데 어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아무리 맛있어도 20만 원이면은 필요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속 있는 내용으로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꽃보다 감자 정말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블로그가
사실은 필리핀에 정착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작성된 그 운영하셨던 블로그는 또 아니잖아요. 예, 제가 교사를 하면서, 여름방학이 한 달이고, 겨울방학이 두 달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한 달, 두 달을 그 해외여행을 항상 갔어요. 배낭여행을. 주로 이제 아시아 쪽 배낭여행을 주로 갔고, 그때서부터 이제 블로그를 올린 거죠. 아마도 그 세계 여행을 가려면, 네네. 그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제 스스로는 웬만한 그 관광 가이드 그 책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실제로 간 곳을 실제로 가격 이런 것을 그대로 적어놨고 그렇죠. 가끔씩 가다 보면 제가 이제 남미에서 이제 그런 여행 책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안 가보고 적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양의 그 책, 서양의 관광 안내책을 번역해서 올려놓은 것처럼 실제로 안 맞아요. 실제로 없어진 데인데 거기 딱 있었다고 하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한 4, 5m짜리 엘리베이터인데 뭐 엘리베이터로 뭐 3분 정도를 가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은 거기를 안 오고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 책의 그렇죠. 저자는. 그러면, 예. 이제 그 세계 여행을 배낭여행 하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뭐 이제 교사하셨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이게 이렇게 배낭여행을 다니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처음에는 배낭여행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저도 이제 패키지를 갔어요. 그런데 패키지를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패키지 여행이 비싸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힘들게 돌아다니게 돼서 이제 좀 편하게 그리고 이게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네. 일주일 미만의 그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 오히려 싸요. 짧게 갈 때는 4박 5일로 배낭여행을 가겠다. 이거는 패키지 가는 게 훨씬 맞아요. 일주일 이하는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패키지로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게 됐고 그 배낭여행을 가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 넓다 보니까 편안하게 뭐 한 9시나 10시쯤 일어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편한 거죠. 패키지 여행은 무조건 아침 6시, 7시 일어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편하게 내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가게 돼서 그래서 이제 배낭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배낭여행을 통해서 한 몇 개 정도 나라를 다니신 거예요, 대략? 뭐 자세히는 내가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한 6, 70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쪽은 2개 나라만 갔어요. 아프리카는. 남미는 거의 다 갔고 한 나라 빼고 다 갔고 그다음에 아시아도 거의 다 갔고 뭐 유럽도 거의 다 갔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진 다 갔고 아프리카만 2 나라 갔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갔다고 중요한 나라. 그러면은 뭐 대략 60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가보셨다고 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서 1년 10개월 걸렸어요. 그 배낭여행을 이제 그렇게 다녀오시고 유럽 여행도 이렇게 많이 다녀보셨는데 이렇게 다녀보시면은 대륙별로 지역별로 이런 차이들이 좀 있나요? 글쎄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다녀보면 인종차별 같은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행객인데도 그래요? 여행객이 아니고 이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그래서 오히려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브라질하고 캐나다 정도. 여기는 확실하게 없고요. 나머지 나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행을 쭉 다니시면서 아까 잠깐 그 유럽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유럽도 그렇고 이제 뭐 남미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보통 여행을 떠나면 유럽 여행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워낙 나라도 많고 지금 뭐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보통 유럽 여행은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출발을 하면 적당할까요?
물론 뭐 이제 차이가 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보셔야 하고요. 한 2달 정도는, 아무리 적어도 2달 정도는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유럽에는 터키, 헝가리, 체코, 북유럽에는 네덜란드, 서유럽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요 나라는 꼭 가야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나라들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씩은 잡아야 돼요. 야. 최소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2달은 걸리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를 한 방에 돌았는데요. 네네.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유가 조금 더 있으면 그냥 3달 갔다가 돌아와서 몇 달 쉬고 또 3달 가고 요번에는 유럽 가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아시아 가고 요번에는 남미 가고 요번에는 중미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비행기표가 조금 더 들기는 하겠지만요. 예, 예. 아니 이제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정말 세계에 우리가 웬만한 알고 있는 이름만 들어보면 다 알만한 나라들을 다 돌아보셨는데, 네네. 결국에는 또 이렇게 필리핀에 정착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네네. 사실은 살고 싶은 나라는 남미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문제가 됐고요. 네.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아프게 되면 혹시라도 빨리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하도록 해서 필리핀이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봤을 때는 필리핀 여성분하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런 이유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처가살이 하시는 거네요. 처가의 나라에 사는 거죠. 근데 하여간 매력적인 나라예요. 네. 좋은 거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환경도 좋고 참 좋은데요. 네네. 저녁 6시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문을 닫아버려요. 5시만 되면. 네.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이게 참 친절하고 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죠. 네. 바가지 씌우고 뭐 이렇게 그런 필리핀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만나는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라면 전부 다 호의적이세요. 그리고 친절하고.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 정착을 결정하시고. 예. 지금 그럼 아까 잠깐 지금 필리핀에 생활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이제 방학 때마다 거의 왔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착한 거는 9월 1일 날 들어와서 이제 집수리를 한 2달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3달 정도 되는 거죠. 네. 3달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 민박집 주인으로서 이제 생활하신 지가 한 2-3달 정도 되신 거네요. 이제 수리를 2달 반 정도 했으니까 사실은 시작한 지는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첫 유료 손님 말고 첫 유료 손님을 받은 것이 한 2달 정도 됐죠. 이야. 2주 정도 됐죠. 예, 아니,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여행자로서 느끼는 이런 게스트하우스하고 직접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인의 입장에서의 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던가요? 많죠. 왜냐하면은 여행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이고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를 받들어야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으로서는 이 게스트들이 편안하게 묵고 가고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게스트로 오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편하고 환경이 좋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여러 여행지를 다니시면서
네. 여행자로서 느끼셨던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이런 건 좋았네. 뭐 이런 것들의 네. 이제 경험을 녹이셔가지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겠네요. 예,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발수건 같은 거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고요. 네. 손수건은 대부분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네. 발수건은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냥 발판, 발닦기 같은 걸 갖다가 그냥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발탄을 계속 놓거나 그것보다는 발수건을 똑같이 설치처럼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게스트가 왔을 때 이제 잠깐 5분 정도 소개를 해주는 거는 괜찮은데 주변에는 요게 있고 길 건너 시대를 가려면 몇 번 벗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세하게 막 30분 1시간씩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스트로 돌아다녀 보면 어떤 집주인은 아주 친절하게 하려고 막 계속 설명을 해주세요. 뭐 어디를 가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저도 이제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걸 알기 때문에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5분만 설명을 해드리고 게스트가 물어보지 않는 것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실생을. 예. 아니 제가 사실은 이거 여쭤보면서 이제 처음에 저 인사의 서두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한이 민박이라고 했다가 지금 또 사실 게스트하우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민박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또 이제 필리핀에서는 또 하숙집 이렇게 운영하시니까 민박, 하숙, 게스트하우스 뭐 이게 뭐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죠? 용어가 다양해가지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게 조금씩 틀린데 사실은 혼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 필리핀에서는 이제 민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고요. 민박은 이제 우리가 시골에 놀러 갔을 때 시골에는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 그 시골에 있는 집에 사시는 원주민, 시골 분들의 집에서 빈방, 그러니까 뭐 옆방이라든가 건너방 같은 거를 잠깐 들어가서 하루 자고 뭐 아침밥도 얻어먹고 나오고 그리고 돈을 내고 나오는 그런 게 이제 민박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민박. 그다음에 하숙은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새끼를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일정한 돈을 내고 이제 지불하고 새끼를 해결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하숙이죠. 게스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이제 그건 이제 세계적인 용어인데요. 게스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게스트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숙식을 제공해 주는데 주로 이제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많죠. 에어비앤비처럼 잠자리만 제공해 주는 게 많아. 그걸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게스트하우스로만 하기에는 여기 그 마닐라에 그 여행자분들이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인데 그 방 4개를 다 게스트하우스 룸만 빌려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장기 여행을 하시거나 어학연수를 오신 분들의 하숙을 제공하는 거예요. 새끼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 방을 한 2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들이 잠만 자거나 아침을 먹고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가정집에 숙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민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숙집도 되고 가정집에 하는 거니까 민박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상호를 그러면은 이제 이 혼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상호를 그러면은 한이 민박이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한이 하숙이요. 한이 하숙. 한이 하숙. 저는 좀 폼나게 그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있어 보이고 민박이라고 하면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그죠? 그럼 지금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방문객들이 있는 건데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 이용하려면 이용 요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숙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 같은 경우
근처에 있는 비슷한 요금을 하는데요. 한 달에 이제 2명인 경우에는 4만 페소, 12만 원인가요? 예, 72만 원, 4만 페소. 예. 그리고 이제 한 분인 경우에는 2만 5천 페소. 그렇게 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때 하루나 이틀 이렇게 자는 단기 손님인 경우에는, 잠만 자는 경우에는 1,000페소, 2만 3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까지 포함하시면 1,200페소. 이렇게 결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방값은 주 2인 기준이세요. 제가 이제 조금 불만이었던 상황이, 그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인 민박이라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 필리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하숙집이나 민박집들이 그 2명이 들어가서 살면 한 명이 예를 들면 1,000페소면 2명은 2,000페소, 3명은 3,000페소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방 하나를 둘이 같이 쓰면 방값은 최소한 2인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자는 거 똑같이 무조건 방값은 똑같이 1,000페소 2명이 자든 1명이 자든 3명이 자든 호텔 개념으로 해서 똑같이 1,000페소. 그다음에 아침을 먹는다면 이제 200페소씩 이렇게 한 명이면 1,200이 되고 2명이면 1,400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제가 너무 부담돼서. 제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민박집이라고 이집트나 이런 데도 거의 한 10만 원 돈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명이면 6만 원인데 2명이면 12만 원 이렇게 돼요. 하루 자는 게.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호텔이면 방 2명이 기준일 텐데.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도미토리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미토리는 방 하나에 침대를 3개도 놓고 4개도 놓고 5개도 놓고 한 사람씩 인원수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룸 하나 베드 2개 들어가는데 2명 받아도 그냥 1인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도미토리는 이제 그 방당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침대 베드당 계산을 하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도미토리 룸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더블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2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값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도미토리 개념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인 곱하기 2 이렇게. 예. 야, 제가 오늘 이제 이것저것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말씀을 그냥 다양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한인민박이 이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네. 야,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좀 힌트를 얻은 게 많이 있긴 한데, 야, 이런 거, 우리는 좀 다른 데하고 요런 거 좀 차별을 두어서, 요렇게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요런 거 좀 있으시면, 한두 개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방당 똑같은 가격으로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똑같이 1,000페소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제가 그 식기를 한국에서 전부 사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숙도 여러 번 이 필리핀에 오면서 하숙을 여러 번 해봤는데 이제 주로 이제 가운데다가 반찬을 놓고 4명이나 6명이 같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 예를 들면은 그 닭도리탕에 나왔는데 사람이 4명이 앉았으면 빨리 그 닭도리탕에 닭의 그 개수를 심어야 돼요. 4명이 앉았는데 8개가 나왔다. 그럼 2개씩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맛있어갖고 3개를 먹으면 누군가가 1개밖에 못 먹잖아요. 그렇죠. 모든 반찬을 그렇게 계산을 하고 눈치를 봐면서 먹어야 돼요. 눈치껏 자기 양만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건 너무 이제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올 때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 혼밥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혼밥 형태로 쟁반 하나에 한 4가지 따로 그다음에 국밥, 생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한 사람 차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혼자서 먹을 수 있게끔 이게 부부라도 2개가 나가는 거죠. 똑같은 게 2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장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리교사를 좀 했기 때문에 네네네. 어설프게 답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단가에 맞추다 사실은 이 하숙집하는 게 남는 그런 그 직종이 아니에요. 예, 돈을 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예. 조금 남아요. 아주 조금.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보다도 못한. 만약에 손님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망하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하숙집들이 이제 반찬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받은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반찬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해드리고 밥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이익을 남기야 그분들은 남는 직급이니까 네. 남아야 뭐 그걸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을 산 집이고 그래서 이제 수리를 새로 했고 조금 덜 민감하죠. 이런 원가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넉넉한 주인장님이 계신 하숙집이네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야,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세계 곳곳을 그렇게 다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필리핀에서 새로 정착을 하셔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이 저도 그렇지만 뭐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테고요. 이제 참고를 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지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종종 지금 말씀해주신 이 바타산 인근의 그 지역들은 저도 종종 가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910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꼭 눌러주세요.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돼서 사실 이런 일들이 그동안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추가 발생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하늘이 주신 일주일 특강이라는 수업이 이미 나왔다고도 하고요. 그동안 공부하던 책을 다 버렸던 친구들이 다시 버린 책을 찾으러 분리수거장에서 책을 찾기도 하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천재지변의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분간 여진의 우려도 있는데요.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910이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네요. 저는 내일도 역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